시작하겠습니다. 자, ABC 경제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45번부터 또 4문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라는 겁니다. 정부는 X제의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이거다 라는 얘기죠. 자, 문제의 조건이 종량세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실 때는 종가세는 거의 안 나와요. 종가세는 회계사 정도 가야 나오는 거고, 종가세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종량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종량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평행 이동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적 귀착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귀착은 뭐냐면 문제에서 줍니다. 소비자한테 부과했어요, 생산자한테 부과했어요, 이렇게 주는 게 법적 귀착이고요. 경제적 귀착은 누구에게 부담을 시켜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와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먼저 우리가 소비자한테 부과합니다. 판매자, 최초의 가격을 P0와 Q0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소비자한테 부과했을 때도 우리가 P0Q가 있죠? P0Q가 있고, 그 다음에 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0와 Q0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공급자한테는 뭐예요? 조세를 빼고도 이걸 받아야 안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행하게 조세만큼 이렇게 S 플러스 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소비자는 아이고 가격이 올랐구만, P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만큼이 누가 부담하는 거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Q1이 됐고요. 세금을 떼고 가져가는 거예요. P2가 됩니다. P2. 그래서 얘가 소비자가 낸 가격, 얘는 세금 빼고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돼요. 즉,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우리가 조세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담하면 생산자는 세금을 빼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해서 최초의 지불 용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쓸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을 빼더라도 세금을 빼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건데 세금을 빼고 나 이렇게 지불할 생각이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뭐예요? P1이죠. 생산자가 받은 가격이에요. 왜?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하여 P2를 지불하는 겁니다. 세금을 포함하여 P2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위로 간 건 소비자가 부담한 거고, 밑으로 간 건 생산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다르지만 경제적인 귀착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자, 1번.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왜? 우리가 구매자는 최초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그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경우나 동일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귀착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다만 최초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근데 그 올라간 상태가 소비자가 똑같이 된다, 이거지.
조세 수익 크긴 동일하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죠? 맞고. 네 번째,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아, 말도 안 되지. 감소했죠. 여기도 감소했어요. Q1으로. 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나는 가격이 올라 더, 여러분, 그런 건 정말로 별로 없죠. 뭐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총 잉여는 모두 증가한다 그랬는데, 증가할 리가 없어요. 왜? 균형 가격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최초의 균형보다. 여기는 자, 완전 경쟁 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회적 후생손실, 데드웨이트 로스고, 여기도 사회적 후생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 법적 귀착은 다를지라도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1, 2, 3, 5를 알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고,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세금을 부과해서 됐는데 어떻게 증가하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보조금이라면 증가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 비용, 평균 총비용, 평균 가변 비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아, 참고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험지는 큐넷이라는 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3개가 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가 단기에서 가격이 어디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고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다면 단기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생산해야 된다. 이걸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일 때 기업의 수는 몇 개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P1일 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높다 그랬어요. P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꼴 MC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에요.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P가 M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MRMC 이윤 극대화 생산량인데 P와 MR이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격이 P1이면 요렇게 돼서 MRMC가 만나는 게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윤 극대화로 인한 얘가 총 수입이에요. TR. 총 수입이에요. 그런데 요때 여기서 이렇게 만나죠. 우리가 P 곱하기 Q가 TR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 곱하기 Q가 TC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AC가 뭐기 때문에 AC가 Q분의 TC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C가 어디 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초과 수입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 P2일 때 손익분기점이 있다. 손익분기점은 P와 AC가 같을 때. 여기 쓸까요? 자, 3번에 손익분기점 P와 AC가 같을 때 이걸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변에 Q를 곱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Q를 곱하고 여기도 Q를 곱하면 얘가 TR이 되고 얘가 TC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둘이 같으니까 버는 돈과 쓰는 돈이 같으니까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지금 만나니까 MRMC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P3일 때 총 수입으로 가변 비용을 모두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변 비용을 모두 충당한다. 자, 우리가 가변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가변 비용은
우리가 4번에 TVC가 총 가변 비용이죠. 베리어블 코스트. 근데 얘는 AVC 곱하기 Q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P3일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MRMC가 많은 데가 여기잖아요. Q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MRMC인데 그때 가변 비용이 어디야?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가변 비용인데 그것보다 총 수입이 좀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긴 하나 가변 비용을 더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이런 논리죠. 내가 가게를 해. 가게를 하는데 내가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그 가변 비용 뭐 강사들 사업을 하는데 뭐 비용 처리해서 그래서 뭐 인건비가 가변 비용이죠. 인건비가 100만 원이야. 그럼 총 비용은 얼마예요?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이 두 개 더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TR 총 수입을 15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건비 주고 본래는 임대료는 내가 생산을 하든 생산을 하지 않든 고정 비용이라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래는 100을 손해볼 걸 50 손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단기에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사이에 있으면 생산을 해라. 왜? 가변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4일 때 총 수입으로 고정 비용을 모두 충당한다. P4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죠. 얘가 지금 가변 비용 만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총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 AC랑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AC는 AFC 플러스 AVC 평균 고정 비용 더하기 평균 가변 비용인데 지금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총 비용이니까 얘가 TFC가 되는 거죠. 왜? 양변을 Q를 곱하면. 그래서 총 TVC랑 TFC 중에서 P4일 때는 TVC 총 가변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고정 비용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가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P5일 때 조업 중단점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P5면 지금 요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어때? 여기가 지금 가변 비용이죠. 가변 비용만큼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을 상회하는 여기 써야죠. 평균 가변 비용을 상회하는 MC가 우리가 단기 공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완전 경쟁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P 꼴 A실 때 손익분기점, P 꼴 AVC일 때 조업등량점 그 사이에 있다면 단기에 손해를 보지만 생산은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이에요. 47번. 기술 혁신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면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균형 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며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근데 뭐 이걸 뭐 되게 복잡하게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산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균형 임금률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먼저 그래프를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프에 X축과 Y축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균형 노동량이고 얘가 W니까 아, 얘는 생산 요소 시장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노동 수요 곡선은 우리가 우하향한다 라는 거죠. 우하향한다 이겁니다. 자, 먼저 그럼 기술 혁신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을 쓰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있었던 완전 경쟁 시장의 그런 그 노동량이 얼마냐를 구했던 것처럼 얘도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 지금 둘 다 완전 경쟁이니까 VMPL 이죠. 그래서 P 곱하기 MPL입니다. MPL.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노동의 수요를 이렇게 VMPL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긴 돈이기 때문에 얘는 VMPL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잘 쓸 거냐,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VMPL을 쓸 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커졌네요. 문제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유의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수요와 공급일 때 기술 개발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노동 수요는 기술의 개발이 결국 뭐다? 아까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 때 노동 수요가 기술 개발이 되면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는 건 얘가 위로 가는 거죠. 이 값이 위로 가는 거죠. 왜? 숫자가 커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VMPL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최초의 노동의 임금과 노동량이 여기였는데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임금과 균형 노동량은 뭐예요? 증가하고 증가한다라는 거죠. 유의사항이에요.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는 점.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의 증가는 노동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증가하는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48번입니다. 시장의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 정리한 표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단 MR은 한계 수입, MC는 한계 비용, P는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시장, 우리가 시장이 일어날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 단기와 장기가 있을 때 단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완전 경쟁이든 독점적 경쟁이든 독점이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는 달라요. 장기는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종리를 할 때 단기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단기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이윤극대화 조건은 MR과 MC라는 거는 모든 시장의 공통이에요. 모든 시장의 공통이에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뭐냐, 요 MR과 MC의 뭐 1개 조건, 2개 조건 있잖아요. 그딴 건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이런 시험에 잘 안 물어보고 이윤극대화 조건인데 우리가 완전 경쟁인 경우에는 얘가 어떻다.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P 꼴 MR인 게 완전 경쟁이에요. 왜? 수평이니까.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판매했을 때 버는 돈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실 때는 P 이꼴 MR이에요. P 이꼴 MR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윤극대화 조건 합쳐요. 그러면 이렇게 MC가 되는 게 완전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점 시장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져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밖에 없잖아. 시장은 다 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내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별이 아니라 전체 시장은 결국 수요 법칙을 통할 거니까 우하향한 직선을 설정하고 요거에서 MR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MC가 그냥 뭐 임의로 이렇게 MC를 그리면 MRMC가 만나는 지점은 여기에요. 그런데
독점 기업은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면 되니까 최대의 지불용을 다 받아 처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MRMC가 같은 건 둘은 같지만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독점 시장은 우리가 P, MR, MC가 이거야. 근데 독점적 경쟁은 어떠냐? 독점적 경쟁은 어떠냐? 얘보다는 좀 대치자가 있어. 대치자가 있으면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인데 기본적으로 형태로만 보면 대체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해졌다. MR도 조금 완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MC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MR과 MC가 같은 건 똑같은데 또 가격은 다 받아 처먹을 거니까 또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암기법이 있어요. 완전 경쟁만 이래. 나머지는 다 이래요. 이해갔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은 이런데 나머지 다 이래.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MRMC가 같은 거는 모든 시장의 공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균형 가격이 같다. 에이, 그냥 다 틀렸지 뭐. 이렇게 완전 경쟁 빼고는 이거 성립하지 않고 다 이거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동질이라는 것은 동질과 이질은 상품이 동일하냐 다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이다 같다, 이질적이다 다르다. 이 독점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단골집이었어요. 단골집. 우리 단골이 누가 있냐 라는 거죠. 그럼 단골이라면 나에게 분명히 다른 상품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이 단골집이니까 이질적 달라야 되고, 독점이면 혼자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나 혼자 만드는데 내가 다를 거 없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동질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국대화 조건은 모두 똑같고 균형 가격은 얘는 완전 경쟁 빼고는 다 얘다. 그리고 동질 이질은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네 문제 마치고요. 다음 번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뿅!